안녕하세요. 북박TV의 싸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대화 주제는 이제 비트박스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1분에서 2분, 뭐 길게는 3, 4분짜리 비트박스 구성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하나의 곡처럼 아니면 하나의 쇼로 이렇게 딱 만드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비트박스 구성을 만들 수 있었을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누르시면 너무나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단계별로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박자를 최대한 많이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소리를 많이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들어본 음악, 알고 있는 음악의 그 느낌들을 정확하게 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순차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자를 많이 알면요, 이런 게 가능해요. 자, 지금부터 똑같은 템포로 가는데 이 템포 안에서 박자가 계속 바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같은 템포로 하는데 뭔가 되게 다양한 박자들을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요, 결국에 비트박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뭔가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있는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난이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낮춘다든지 이런 이제 비트박스의 흐름, 강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게 박자적으로도 많이 들어가고요. 뭐 처음에는 간단하게 칙칙칙칙 이런 박자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칙칙칙칙 칸치카치카 부디비 칸드 부디부디 칸드 부디부디 칸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거를 가다가 점점 빠르게 비 칸치카치카 부디 칸드 부디부디 칸드 부카드 부디부 칸드 부디부 칸드 부디부디카 부디카 부디부카 부디부디부디카 막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간단한 박자만 무한 반복을 하게 된다면은 듣는 사람도 이제 반복되니까 단조롭고 좀 심심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서, 이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자를 얼마나 많이 내가 능숙하게 다룰 수 있으며 많이 알고 있는지,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트박스 하다가 여기서 내가 더 어렵고 난이도 있는 박자를 하고 싶어, 여기서 좀 빠른 박자를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할 때 중간중간 포인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박자를 많이 알아두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소리를 많이 알아두는 게 좋다고 얘기했었죠. 자, 소리를 왜 많이 알아두고 연습을 해두면 좋냐면은, 제가 이번에는 간단한 드럼 박자인데 여기다가 이제 기계음이라고 하는 소리를 넣어가지고 박자를 좀 색다르게 계속 이 느낌을 바꾸면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어떠신가요? 방금 전에는 간단한 드럼 박자였는데 여기다 기계음이라고 하는 하나만 딱 넣었을 뿐인데, 뭔가 간단한 박자도 되게 리드미컬하고 뭔가 멜로디가 들어가니까 좀 더 듣는 재미가 막 생겨났죠. 중독성이 생겨나고. 이래서 이제 다양한 소리를 최대한 많이 낼 줄 알게 되면은 어떤 박자든지 간에 그 소리를 조금 첨부해가지고 더 화려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박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알고 있는 소리가 또는 내가 낼 수 있는 소리가 많을수록 이 두 가지를 혼합해가지고 또 새로운 박자를 만들어내는
만들어내고 새로운 박자가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고 화려할 수도 있고 단조로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합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간단한 박자인데 소리가 하나씩 추가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처음에 박자가 비지브, 가지지브, 지지브, 지캅 약간 이런 식으로 박자가 심플하게 이어지다가 중간에 이제 빠른 박자 하나 들어가고 빠른 박자 들어가다가 똑딱 소리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킥떨기 소리, 듀 소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떡더비 소리, 이것까지 막 들어가고 굉장히 복잡하게 근데 느낌은 계속 이어지게 이런 식으로 제가 박자를 보여드렸죠. 이거를 이제 왜 연습을 꼭 해야 되냐면은 박자를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다양한 소리를 배우든지 간에 또는 어떤 소리를 내가 잘하게 되든지 간에 활용할 수 있는 범주가 더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박자를 많이 아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자가 1번이고 2번으로는 소리를 많이 낼 수 있게 되면은 그 많은 소리들을 박자에다 녹여가지고 더욱더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게 베이스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최대한 많은 음악을 들어보고 그 중에서 내가 비트박스로 따라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음악들을 많이 들어보고 따라해보려고 하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는 뭐 클럽, 디스코 음악 약간 이런 것들에서 요즘에 영감을 좀 받아가지고 이런 비트박스를 최근에 많이 연습했었어요. 뭔가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음악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음악을 왜 선택을 하고 이런 걸 비트박스를 하게 됐냐면 저는 예전부터 어떤 소리를 연습해 놓고서 이거는 근데 소리는 익혔는데 내가 어떤 음악이나 어떤 장르의 비트박스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하면은 일단은 보류해 뒀는데 최근에 이 음악 왠지 비트박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다가 이제 보류해 뒀던 소리를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박자라든지 소리 같은 걸 많이 알고 있으면은 지금 당장에는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 모를지언정 이게 보류해 두고 연습을 해두면 나중에 어떻게든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비트박스 박자가 16비트라든지 드럼앤베이스 박자라든지 아니면 하우스 박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덥스텝 트랩 박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뭐 대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트박스 작업 녹음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사용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최대한 많은 박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많은 소리를 여기다가 결합해가지고 이것저것 다양한 박자를 만들어 보다 보니까 이 음악을 내가 왠지 여기 내가 알고 있는 박자로 같이 결합해가지고 따라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음악 내가 비슷하게 따라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음악 내가 비트박스로 표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단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박스를 연습하는데 막 되게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약간 되게 1분에서 2분, 3분을 마치 음악처럼 굉장히 막 다양하게 막 엄청나게 화려하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웬만하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비트박스 박자를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박자에다가 그 소리를 다 섞어서 낼 수 있는 그런 경험자인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박자를 알고 있으니 어떤 음악을 듣더라도 비트박스로 다 표현이 가능하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자를 많이 모르는데요. 어떻게 하면 박자를 많이 만들고 외울 수가 있고 알 수 있어요?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듣는 음악이 다 다르고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 다른데 뭐 박자를 내가 어떻게 익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같은 비트박스를 계속 반복하면서 박자를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조금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계속 똑같은 템포로 비트박스를 하는데 저는 중간중간마다 소리를 한두 개씩 바꾼다든지 하나를 추가했다든지 뺀다든지 없앤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스네어 소리, 림샷 소리라든지 펀치 스네어라든지 이런 쿵치, 탁치, 쿵치, 탁치를 할 때 이 탁 박자에 들어가는 그런 소리들은 저는 항상 일정하게 계속 냈어요. 그러니까 쿵치, 탁치에서 쿵치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치 이 세 가지 소리만 자유롭게 바꾸고 탁 소리만 그대로 놔두고 계속 탁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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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치, 쿵치,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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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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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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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치, 탁치, 구궁, 쿵, 탁, 탁치, 탁치.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일정하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박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뭔가 박자감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연습해보는 게 좋아요. 스네어 소리가 들어가는 이 탁 박자 이것만 계속 일정하게 내주면서 중간중간마다 내가 뭐 애드립으로 막 박자를 넣어보는 연습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박자가 어색하구나. 이렇게 하니까 박자가 안 맞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탁 소리가 제때 나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밀리는구나. 이런 것을 감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이 탁 소리만 계속 반복하면서 중간중간 나오는 쿵치, 킥하고 하이햇 소리만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순서를 바꾸거나 빼든가 아니면 소리를 하나 더 넣어보든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엄청나게 많은 박자를 본인께서 스스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박자를 만들어 보다가 이제 내가 듣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뭐 즐겨 듣는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길 가다가 듣는 음악들 거기에 나오는 이제 드럼 박자들을 한번 유심히 들어보는 겁니다. 저 드럼 박자는 쿵치 탁 구궁 쿵탁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러면은 내가 연습해 본 적이 없는 박자라면 한번 똑같이 따라해보는 연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세 번째 소리를 많이 알고 박자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범주가 늘어난 상태에서 아는 음악이 많을수록 비트박스 그런 표현 능력이 는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음악을 듣다가 내가 몰랐던 박자까지도 음악에서 들으면서 알게 되면은 그것 또한 비트박스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 구성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비트박스의 그 구성을 하는 방법 기초 1편으로 함께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제 비트박스에서는 이 구성, 전체적인 짜임새를 이제 요즘 말로는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2분짜리 비트박스 루틴, 3분짜리 비트박스 루틴, 1분짜리 루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루틴이라는 것을 짜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박자를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리 최대한 많이 익혀보려고 하고 근데 솔직히 사람마다 되는 소리가 있고 안 되는 소리가 있는데 무조건 많은 소리를 익힌다고 또 좋은 건 아닙니다. 해보다가 만약에 안 되거나 어렵다고 느끼잖아요. 과감하게 넘기세요. 왜냐면 소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비트박스 잘하는 거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비트박스 또는 좋아하는 비트박서가 있다면 그 사람들 영상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소리 몇 개 쓰는지 한번 세보세요. 진짜로 정말로 소리 많이 써도 한 루틴에서 15개 이상 안 넘어가요. 웬만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10개? 네, 10개에서 12개 정도가 좀 많은 편이고 진짜 적게 쓰는데도 잘하는 사람들은 7개에서 8개밖에 안 씁니다. 이게 킥, 하이햇, 림샷, 펀치 스네어, 뭐 기계음, 뭐 킥떨기, 뭐 그 외에 2개 정도는 뭐 자기가 잘하는 개인기 이 정도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너무 많이 익힌다고 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알려드릴 비트박스 소리가 뭐 한 20가지가 있다 치면은 그 중에서 6, 7개, 8개만 하셔도 웬만한 비트박스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안 되면 일단 넘기세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조금씩 연습해보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강좌 이후로는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한 번 더 드려볼 겁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아는 박자가 많고 아는 소리가 많고 그리고 이제 아는 음악도 꽤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들을 이제 조합해가지고 나만의 비트박스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2편에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편은 사실상 이론에 관한 거를 이야기 드린 거였어요. 혹시 오늘의 영상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요.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쇼핑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영상 설명란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시거나 또는 필요한 물건을 검색하여서 구매하셨을 경우 구매하신 금액의 일부 금액은 저희 채널에 후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저희 채널을 운영하고 더욱더 유익한 영상,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시든지 간에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뭐 여기 금액이 더 비싸다든지 아니면 뭐 금액이 좀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강좌 영상도 보시고 그리고 필요하신 물건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둘러보시고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강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박TV의 비트박스 사운드 곰입니다. 최근에 2025 리뉴얼 비트박스 강좌 영상을 1강부터 새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않게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비트박스를 한지 이제 올해로 20년 가까이가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비트박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이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강좌들을 보면서 이거 언제 다 보지? 이거 언제 다 배우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뭔가 간단하게 배운 소리들만을 가지고서 더 멋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항상 빨리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비트박스를 연습해야 되는지 같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특강입니다. 자, 일단은 비트박스의 비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비트박스를 잘하고 못하고는 얼마나 많은 소리를 익히냐가 아닙니다. 많은 소리를 익히면은 분명히 잘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라면을 요리한다고 쳤을 때 재료를 전부 다 넣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맛이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울리는 재료만 넣어야 되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좋은 재료라고 해서 전부 다 넣으면은 어떠한 음식이든지 간에 맛이 변할 수가 있겠죠. 똑같습니다. 소리를 많이 익히면은 비트박스를 잘하는 데 있어서 선택지가 생기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소리를 다 배운다고 해서 비트박스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연습해야 되냐면 바로 박자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8비트를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8비트만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식으로 조금 변형하고 응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배운 대로 그대로만 박자에 맞춰서 사용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배운 소리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박자를 익힌 사람입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생깁니다. 박자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얼마나 자유롭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냐가 비트박스에서 가장 큰 실력이 됩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기본 박자를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팁을 드리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비트박스 강좌 1강과 2강을 시청하고 오시면 더욱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먼저 이해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박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정한 박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이러한 기본 토대의 박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와중에 쿵, 짝, 쿵, 쿵, 짝, 쿵, 쿵, 짝, 쿵, 쿵,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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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쿵, 짝, 약간 이런 식으로 박자를 변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박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 상태에서 계속 뭔가 다르게 박자를 넣어보는 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자를 많이 알고 있고 최대한 많은 박자를 비트박스로 표현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와 함께 따라해볼 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더블킥이라고 하는 소리를 넣어서 하는 8비트를 같이 연습해 볼 겁니다. 이런 박자요. 말로 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말로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치, 칵치, 부북, 북칵치. 한 번 더. 북치, 칵치, 부북, 북칵치. 한 번 더. 북치, 칵치, 부북, 북칵치. 한 번 더. 북치, 칵치, 부북, 북칵치. 자, 마지막 한 번 더. 북치, 칵치, 부북, 북칵치. 자, 그동안 8비트를 할 때는 북치, 칵치치, 북칵치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했는데 이번에는 북치, 칵치, 부북, 북칵치. 부북, 북칵치. 킥이라는 소리를 한 번에 부북, 더블킥하고 부북, 북칵치.
더블킥, 일반 킥, 림샷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처음부터 한 번에 따라 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저랑 같이 비트박스로 아주 천천히 해보고 그 다음에 속도를 올려가지고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배워두면은 나중에 비트박스 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오늘 이 박자는 조금 집중해서 같이 연습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천천히 말로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북치, 각치, 부북, 북, 각치. 자, 한 번 더. 북치, 각치, 부북, 북, 각치. 한 번 더. 북치, 각치, 부북, 북, 각치. 자, 마지막으로 북치, 각치, 부북, 북, 각치.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거를 비트박스로 옮겨가지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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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 배웠던 이 박자를 이번에는 4번 해볼 겁니다.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조금 색다르게 할 겁니다. 자, 그냥 같은 박자를 4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조금 변형을 줄 겁니다. 들려드릴게요. 이런 식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북칙, 각칙, 부북, 북, 각칙 이렇게 하지 않고 북칙, 각칙, 부북, 북, 북, 부북, 북 약간 이런 식으로 킥을 굉장히 많이 쓰는 소리를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비트박스가 어떻게 보면 음향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부분에서 음향적인 게 많이 들어가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냥 생 입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뭔가 마이크를 잡고서 전문적인 스피커가 있는 상태에서 비트박스를 보일 때 이 킥이라고 하는 소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사람 입에서 어떻게 저런 북소리가 날 수 있지? 드럼 소리가 날 수 있지? 이런 매력 포인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자를 계속 하면서 킥이라는 소리가 북칙, 각칙, 부북, 북, 각 계속 빈틈을 채워주고 맨 마지막에는 이 킥이라는 소리로 리듬감을 계속 형성해 준다면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기본 비트 박자를 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로 입으로 드럼 소리를 완벽하게 표현하네, 약간 이런 매력점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비트박스는 이제 기본 비트로만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도 저거 그냥 쿵치 탁치치 쿵딱 이런 식인데 이 작은 박자의 미세한 차이 하나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반응이 달라집니다. 우와, 어떻게 저렇게 진짜 음악의 리듬 드럼 소리처럼 저렇게 내지? 약간 이런 차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같이 연습했던 이 박자가 오늘 그런 부분에서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배웠던 북칙, 각칙, 부북, 북, 각치 이거를 4번 할 건데요. 아까 전처럼 맨 마지막만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북칙, 각칙, 부북, 북, 각칙, 북칙, 각칙, 부북, 북, 각칙, 북칙, 각칙, 부북, 북, 각칙, 북칙, 각칙, 부북, 북, 북, 부북, 북, 부북, 북, 북, 부북, 북, 부북, 북, 북, 부북, 북, 북칙, 각칙, 부북, 북, 각칙, 부북, 북, 북, 부북, 북, 북칙, 각칙, 부북, 북, 북, 부북, 북, 북칙, 각칙, 부북, 북, 북, 부북, 북, 북칙, 각칙, 부북, 북, 북, 부북, 북.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 부북, 북, 북, 부북, 북 이 부분만 같이 한번 비트박스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느리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속도를 올려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부북, 북, 북, 부북, 북. 시작. 부북, 북, 북, 부북, 북. 자, 비트박스로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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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자, 마지막으로 시작. 자, 이제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배웠던 8비트 응용 박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마지막에 화려한 킥 박자까지 이거를 넣어가지고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비트를 4번 할 건데요. 마지막 8비트의 맨 마지막 구간에 부북북 북북북북 이걸 넣어서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느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박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작. 자, 한 번 더. 시작.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자, 이제 이거를 속도를 올려서 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실 수 있는 분들 저랑 천천히 점점 속도를 올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8비트 박자를 무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와 보시죠. 시작. 잘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이 박자를 오늘 같이 연습해 본 데는 또 다른 숨겨진 의미, 저의 의도가 또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본 박자를 되게 간단하게만 배웠었습니다. 북치, kak칙치, 북kak치 이런 거라든지 북칙칙, 북, kak칙칙, 북칙칙, 북칙, kak칙칙, 북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한 개씩만 일정한 구간에 내는 것을 중점적으로 연습을 했었고 제가 일정하게 내는 거를 되게 중요하다고 몇 번씩 강조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사실 박자라는 게 이렇게 일정하게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로 했을 때 이런 박자도 있어요. 북칙, kak칙, 부북, 북, kak칙, 북카치, 북카부지, 카치, 부지, 북카부카가, 북카치, 북카치, 부지카, 부지부카부지, 카치, 부지, 북카부카가, 카치, 북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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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치, 부지, 북카부카가, 카치, 부지카, 부지부카부지, 카치, 부지, 북카가, 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박자들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소리가 나왔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소리가 두 개가 빠르게 한 곳에 들어가기도 하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박자들을 이제 비트박스로 완벽하게 소화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방금 우리가 연습했듯이 더블킥이라는 소리를 일정 구간 안에 빠르게 2번 우겨 넣는 이런 연습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을 해주셔야 나중에 빠른 비트박스로 좀 더 화려하고 다채로운 거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로 했었던 그 비트박스를 제가 비트박스로 실제로 옮겨서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로 했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언정 뭐 이런 식의 느낌이다라는 것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더블킥은 넣은 박자가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8비트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난 이걸로도 만족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8비트에다가 더블킥을 넣어가지고 일정한 박자를 반복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트박스를 듣거나 다른 사람들 비트박스를 들어보고 뭔가 저 비트박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따라해 보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머릿속에 뭔가 다양한 박자를 가지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리듬감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되게 처음부터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리듬감이 잘 없어가지고 뭔가 제가 알려드리는 박자 외에는 표현하는 게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또는 어색해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연습하는 게 좋은지를 지금 명확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좌에서도 앞으로 계속 다양한 박자들을 다룰 거고 이 박자들을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도 순차적으로 알려드리겠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은 순전히 비트박스 초보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최적의 환경에서 뭔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음악을 아무거나 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틀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유튜브에서 뭐 브레이크 뮤직 또는 뭐 빠른 템포의 음악 또는 뭐 EDM 박자 또는 뭐 트랩 비트 막 되게 다양한 우리가 즐겨 듣는 그런 음악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드럼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류의 음악들을 들으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그런 류의 음악에 나오는 드럼들을 입으로 똑같이 따라해 봅니다. 제가 항상 입으로 먼저 따라하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트박스로 먼저 따라했을 때는 조금의 오차가 생긴다든지 어색함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입으로 만약에 계속 반복 연습하면서 따라하는 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간에 박자를 입으로 카피하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북치칵 치카치카 북칵치 북치칵 치카치카 북칵치 북치칵 치카치카 북칵치 북치칵 치카치카 북칵치 부지지 부카지지 부지지 부지카지지 부드 부지지 부카지지 부지지 부지카지지 부드 부지지 부카지지 부지지 부지카지지 부드 부지지 부카지지 부지지 부지카지지 북치칵 치카직 북치칵 북까지 북카드 북까지 부지 북카 부드 북치칵 치카직 북치칵 북까지 북카드 북까지 부지 북카 북치칵 치카직 북치칵 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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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북카 북치칵 치부지 북치칵 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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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북카 이런 식으로 말로 저는 박자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게 비트박스로 옮겼을 때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로 먼저 박자를 카피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내가 말로 했을 때도 이 드럼 리듬이 느껴지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비트박스로 바로 옮겨가지고 하시면은 금방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특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본 비트를 가지고서 8비트 응용하는 더블킥을 넣은 다른 박자를 오늘 되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알려드리는데요. 오늘의 연습을 만약에 충분히 하셨다면 어떠한 영향이 있었을지 그거를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제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습하신 박자를 충분히 많이 연습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더욱 복잡한 박자 같은 것들을 마주했을 때 그거를 비트박스로 표현하는 게 더 수월해질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복잡한 박자라는 것은 아까 전에 북치칵 치푸치 북치칵 치카 북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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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북카 막 이런 박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더 복잡한 박자는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에요. 북치칵 치푸북 북칵 치 북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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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북카 북카가 북치칵 막 이런 식으로 한 구간의 소리가 북치칵 칙칙 북칵치가 아니라 북치칵 칙 부북 북 막 이런 식으로 소리가 한 번에 빠르게 두 번이 나야 된다든지 빠르게 세 번이 나야 된다든지 이런 복잡한 박자를 연습할 때 나오는 기본적인 정말 어려운 그런 박자들도 좀 표현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박자 많이 연습해 주시면은 나중에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혹시 오늘의 영상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요.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쇼핑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영상 설명란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시거나 또는 필요한 물건을 검색하여서 구매하셨을 경우 구매하신 금액의 일부 금액은 저희 채널에 후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저희 채널을 운영하고 더욱더 유익한 영상,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시든지 간에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여기 금액이 더 비싸다든지 아니면 금액이 좀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강좌 영상도 보시고 그리고 필요하신 물건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둘러보시고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강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배울 소리는요. 일명 뼈소리라고 불리는 클릭롤입니다. 이 소리는 혀를 이용해서 내는 소리입니다.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혀를 입천장에 대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다면은 혀를 최대한 많이 입천장에 대려고 하시면 됩니다. 혀 끝만 입천장에 대는 게 아니라 혀 끝으로부터 자신의 목젖까지 최대한 많은 혀의 면적을 입천장에 붙이세요. 그 다음에 내 혀로 초승달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제 손끝이 여기가 만약에 혀 끝이라고 쳤을 때 혀가 이런 식으로 꺾인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꺾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혀 끝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혀는 계속 입천장에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혀만 움직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혀의 면적이 입천장에 닿아 있으면은 이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나는 원리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게 맨 처음에는 감각이 이해가 안 되면은 혀를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혀 여기서 엄지 쪽이나 새끼손가락 쪽 혀가 이렇게 있을 때 혀의 옆면으로 똑딱 소리를 내보려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오른쪽으로 냈을 때, 왼쪽으로 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편해서 오른쪽으로 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 방향, 본인이 편한 곳을 정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시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렸던 혀를 입천장에다 붙입니다. 최대한 많은 면적을 붙일수록 소리를 내기 편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까 전에 소리를 냈었던 그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 한 곳으로 소리를 천천히 길게 내보려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천천히 길게 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을 때 이 똑딱 소리를 안녕하세요 라고 내려고 하듯이 이 똑딱 소리로 똑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똑딱 내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혀 끝은 입천장 끝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혀가 옆으로 살짝 비스듬히 말리면서 소리가 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요. 만약에 소리가 이렇게 나신다면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힘을 너무 많이 주셔서 그래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소리를 낼 때 떡떡떡 하면서 혀가 움직이는 감각을 아셨다면 이제 그 상태에서 소리의 힘을 최대한 조금씩 빼보시는 겁니다. 힘을 빼면은 소리가 점차 이렇게 변할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나던 게 힘을 풀기 시작하면은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근데 이 소리를 배우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사람들 앞에서 몸을 푸는 신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병을 딸 때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취해서 소리를 응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만 사용하지 말고 이제 비트박스에도 넣어서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비트박스를 할 때 어떤 소리를 같이 섞어서 쓸 거냐면요. 킥 소리와 펀치 스네어 소리를 함께 이용해서 이걸로 비트박스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자, 방금 전에 박자는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요. 킥, 클릭롤, 킥, 클릭롤, 펀치 스네어, 클릭롤, 킥, 클릭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이제 클릭롤을 빼면은 북, 북, 팍, 북 이렇게 되는데 이 박자들 소리 사이사이마다 클릭롤이 들어간 겁니다. 킥, 클릭롤, 킥, 클릭롤, 펀치 스네어, 클릭롤, 킥, 클릭롤 이런 식으로요. 비트박스로 만약에 천천히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저랑 같이 천천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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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시작.
자, 근데 이렇게만 사용하면은 너무 단조롭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고급 스킬을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뱉는 하이햇인데 킥으로 하는 하이햇 소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강좌에서 하이햇이라고 하는 소리는 고기를 구울 때 철판에서 나는 소리, 삼겹살 소리를 따라하면 된다. 그거를 짧게 내면 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혀로 칙칙칙 이렇게 내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이번에는 그 하이햇 소리를 어떻게 낼 거냐면은 이 킥이라는 소리, 북 소리를 삑사리를 내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킥은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방법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킥은 원래 입술을 담은 상태에서 푹 하고 뱉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윗니빨에다가 아랫입술을 붙여줍니다.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킥을 푹 하고 뱉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로 만약에 4비트에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하이햇이 아니라 이 삑사리 하이햇을 넣어서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삑사리가 나는 킥으로 한 하이햇으로 한번 4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푹, 훅, 푹, 훅 이런 식으로요. 자, 함께 천천히 4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한 번 더. 시작. 자, 마지막으로. 시작. 자,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요. 방금 전에 배웠던 그 4비트 소리 있죠? 북, 훅, 푹, 훅. 그 사이사이마다 클릭놀 소리를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소리가 나오든지 간에 그 소리를 내고 난 다음에 뒤에 클릭놀을 붙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거를 같이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만 해볼 겁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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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를 속도를 좀 올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속도에 맞춰서 함께 무한반복을 해보는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속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 사실 저는 속도가 빨라질 때 클릭롤을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클릭롤을 저처럼 2번 하려면은 클릭롤 소리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이걸 2번씩 끊어서 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소리를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소리를 한 번 냈다가 멈추고 다시 이어서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익숙해지면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클릭롤 하면서 이 기본 비트까지 같이 하는 게 가능해지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요. 여기다 콧노래까지 얹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사실 오늘 클릭롤 강좌 같은 경우는 아마 보면서 이 혀라는 것이 뭐랄까 사람의 목소리도 이제 그렇지만 사실 이 성대와 혀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클릭롤을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었죠. 첫 번째로는 입천장에 올리고서 혀를 마치 C자로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돌려준다라고 생각하면서 혀를 움직이면서 비벼서 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혀 왼쪽이나 오른쪽 끝부분으로 똑딱 소리를 내던 거를 연습한 다음에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그 상태에서 똑딱 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혀가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똑딱 소리가 나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첫 번째 방법에서 바로 되는 게 최고지만 의외로 첫 번째 방법에서 막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두 번째 방법에서 혀 왼쪽이나 오른쪽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제 가운데 손가락이 이제 혀 끝이라고 쳤을 때 혀의 이 양쪽 부분 왼쪽이나 오른쪽 이 옆면으로 해서 똑딱 소리를 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서 감을 잡은 다음에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 혀를 비틀면서 내보려고 하시면은 금방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소리 낼 수 있으시면은 사람들 만났을 때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뭐 내가 몸 푸는 거 보실까?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병따기 같은 거 열 때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신기하다 소리 들을 수 있겠죠. 혹시 오늘의 영상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요.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쇼핑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영상 설명란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시거나 또는 필요한 물건을 검색하여서 구매하셨을 경우 구매하신 금액의 일부 금액은 저희 채널에 후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저희 채널을 운영하고 더욱더 유익한 영상,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시든지 간에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뭐 여기 금액이 더 비싸다든지 아니면 뭐 금액이 좀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강좌 영상도 보시고 그리고 필요하신 물건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둘러보시고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강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박TV의 저는 사운드곰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과 네이버 카페에서 바이브 기계음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요. 오늘은 이 바이브 기계음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리는 이렇습니다. 바이브 기계음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창 많이 불렀을 때 또는 친구들하고 대화를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쉬었을 때 그 쉰 목소리를 먼저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목소리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이런 목소리가 난다고 쳤을 때 이 목소리를 이제 높은 음으로 내보려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음을 높이게 됐을 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런 식으로 음을 높이는 목소리를 내게 되면은 이 목의 갈림이 좀 더 쪼여지고 그러면서 뭔가 목소리를 내기가 되게 힘들어지실 거고 이 소리만 내고 있어도 목이 뭔가 살짝 조금씩 따끔따끔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먼저 코로 음을 내세요. 이렇게 음을 내시는 와중에 이 상태에서 목에 힘을 조금씩 풀면서 원래 목소리를 내시려고 하시면 됩니다. 원래 목소리 이 소리하고 이 소리는 서로 목소리는 힘을 안 준 상태고 방금 전에 목을 조였을 때 내는 이 소리는 목에 힘을 완전히 세게 줬을 때 그 소리잖아요. 자, 여기서 힘을 조금씩 풀면서 원래 목소리를 아주 살짝씩 내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소리가 이런 식으로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세한 갈림이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나 초창기 때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목이 굉장히 따가우면서 간지러운 걸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연습을 이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자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음을 내다 보면은 미세하게 음이 갈려져서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구간에 계속 근접하게 소리를 내셔야 돼요. 바이브 기계음을 맨 처음에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하는 경우들은 첫 번째로는 음을 너무 짧게 내시면서 정확하게 음을 한 번에 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한 번에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음을 길게 빼면서 이 음이 나오는 성공률을 계속 높이는 데 집중을 하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방금 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났다 안 났다 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이 음이 갈리는 감각이 느껴질 때까지 원래 목소리를 계속 내려고 하세요. 한마디로 이게 완전 힘을 쪼이고 있는 상태인 거고, 바이브 기계음은 이 쪼이는 소리에서 원래 목소리로 가는 과정 속에서 순간적으로 목에 진동이 탕 울리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힘을 줘야만 소리가 완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소리가 나오는지를 찾으려면은 계속 음을 길게 내면서 미세하게 힘 조절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거듭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엔 이런 식으로 음이 나시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진동이 울리게 될 겁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이걸 목소리로도 한번 빼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음을 빼보는 연습을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시면은 이 진동 소리 먼저 바로 빠르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바이브 기계음 같은 경우는 저는 한 2주 정도 걸려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기계음이라고 하는 소리들은 전체적으로 처음에 연습을 할 때 안 되는 연습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음을 짧게 내는 연습을 하시면은 기계음 감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계음 소리를 연습하실 때는 가능하다면은 소리를 내실 때 무조건 한 번에 최대한 길게 내시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소리를 길게 빼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감을 금방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하나 있다면은 기계음은 이제 소리가 났다가 안 났다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안 날 때는 가능한 연습을 오히려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안 날 때 소리를 억지로 내려는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안 나는 방식으로 이게 버릇이 잡혀버려서 소리를 나중에 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연습을 해봤는데 오늘은 잘 안 된다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잘 난다 그러면 가능한 그때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더욱 정확한 감을 잡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특강입니다. 지난 4강 영상에서 펀치 스네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1강에서는 림샷을 넣어가지고 비트박스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림샷을 넣어서 하는 이유는 숨이 모자랄 때마다 림샷을 하면서 숨을 마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하지만 펀치 스네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킥, 하이햇, 펀치 스네어, 하이햇, 이렇게 하게 된다면 모든 소리를 다 뱉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랑 같이 이 펀치 스네어를 넣어가지고 반복 연습을 같이 해볼 겁니다. 특히 숨을 계속 중간중간마다 쉬는 연습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만약에 함께 보시면서 연습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펀치 스네어를 가지고서 하는 모든 비트박스가 편안하게 될 거예요. 오늘 같이 한번 특훈해 보겠습니다. 박자 속도는 이렇습니다.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한 번 더. 자, 이 박자를 지금부터 같이 함께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씩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
아마 지금 이렇게 연습하셨는데 분명히 중간중간마다 숨이 모자라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는 하다가 숨차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숨이 안 차는지 요령을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박자가 북치, 팍칙칙, 북팍치 총 8번 왔죠? 여기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팍치, 치, 맨 마지막에 나온 치소리 있죠? 이때 하이에 내지 말고 숨을 그냥 마셔줄게요. 아시겠죠? 이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숨을 마시면 돼요. 마치 여러분들 달리기 100m 달리기 막 200m 막 전력질 쪼고 난 다음에 마신다 생각하고서 그냥 빠르게 마시면 돼요. 조금 마시지 말고 숨 최대한으로 많이 마셔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4번 반복하는데 마지막에 치소리만 숨을 마셔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 자, 한 번 더. 시작. 시작. 자, 마지막으로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해보시니까 뭔가 숨 쉬는 게 굉장히 편안하죠? 막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전부 다 뱉으면 숨이 모자란데 이렇게 맨 마지막 소리에서만 숨을 딱 당겨주면은 비트박스를 하는데 숨이 뭔가 부족한 그런 현상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림샷이 아닌 펀치 스네어라든지 숨을 뱉는 소리만 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호흡을 마셔주면은 산소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8비트를 좀 다르게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2박자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8비트가 뭔가 느낌이 좀 다르죠? 한마디로 북치, 팍치, 부북북, 팍치. 중간에 킥을 빠르게 2번 하는 더블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저랑 똑같이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4번을 같이 반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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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약에 따라하셨다면은 이제는 펀치 스네어를 넣어서 하는 기본 박자에서는 숨이 모자랄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박자를 제가 알려드리든지 간에 무조건 맨 마지막 소리는 빼버리고 거기서 숨을 공급하는 식으로 하신다면은 숨이 모자른 현상을 좀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비트박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숨을 뱉고 마시고 숨 컨트롤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안 들리는 것 뿐이지 전부 다 숨을 이때 마시고 이때 뱉고 이때 마시고 이때 뱉고 이런 식으로 다 무의식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설계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듯이 인위적으로 맨 마지막 소리를 빼버리고 숨을 마셔주고 맨 마지막 소리를 빼버리고 숨을 마셔주시고 이렇게 숨을 만드는 구간을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연습을 하는데 저는 숨을 맨 마지막에 마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실 수도 있어요. 바로 2번째 하이의 소리를 낼 때 숨을 마셔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방금 들으셨죠? 맨 처음에는 이제 킥 소리를 내고 2번째 소리를 낼 때 그냥 숨을 바로 마셔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숨을 맨 마지막에 마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중간중간에 내가 숨을 이때쯤 마셔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구간이 만약에 보인다 싶으면은 그냥 계속 마셔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숨을 언제 마시는지를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굉장히 저는 지금 무의식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숨을 다 마시면서 박자는 유지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숨을 계속 언제쯤 마실 수 있는지를 계속 자연스럽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주의할 게 하나 있다면 스네어 소리만큼은 숨을 마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펀치 스네어를 낸다든지 아니면 클래식 스네어를 낸다든지 림샷 소리를 낸다든지 이 스네어 소리를 내는 구간만큼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소리를 내는 중간중간마다 숨을 마셔주면서 하는 그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숨을 마실 수 있는 무의식의 영역까지 오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비트박스 하면서 숨 차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이라도 비트박스 하다가 숨이 차잖아요.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리듬에 맞춰가지고 숨을 쉬는 것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이 8비트를 하면서 펀치 스네어를 넣어서는 이 8비트에서 중간중간마다 숨을 계속 공급하면서 마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숨을 항상 마시만 쉬려고 하는 건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숨을 계속 공급하려고만 하는 버릇이 들이게 되면은 나중에 빠르고 화려한 비트박스를 할 때 그게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내가 최대한 편안한 정도까지만 마셔주는 게 좋아요. 막 넘칠 정도로 나 숨 절대 부족하면 안 돼, 이 정도로 마셔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적당한 양까지만 마셔주고서 계속 비트박스를 무한반복하는 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영상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요,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쇼핑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영상 설명란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시거나 또는 필요한 물건을 검색하여서 구매하셨을 경우 구매하신 금액의 일부 금액은 저희 채널에 후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저희 채널을 운영하고 더욱더 유익한 영상,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시든지 간에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뭐 여기 금액이 더 비싸다든지 아니면 뭐 금액이 좀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강좌 영상도 보시고 그리고 필요하신 물건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둘러보시고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강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박TV의 사운드 곰입니다. 최근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훈얀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칙학친하겠는데 북이 너무 어렵네요. 더 쉽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민재씨님께서도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나오는 소리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저런 소리가 안 남. 오늘은 그래서 이 두 분처럼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 1강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비트박스는 이랬습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이런 비트박스를 알려드렸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왜 저렇게 소리가 안 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노하우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댓글을 남겨주셨던 훈얀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킥소리, 이 북소리가 잘 안 된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를 일단 추천드려요.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로 앞에 촛불이 있습니다. 근데 촛불이 불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훈야님의 손발이 다 묶여있고 눈앞에서 촛불이 불씨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세요. 입으로만 끌 수 있어요. 아니 뭐 얼굴도 못 움직여요. 그냥 입에 있는 바람으로만 꺼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킥을 한번 바람을 세게 뱉어보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소리가 아마 이렇게 나실 거예요. 첫 번째, 살살 뱉을 경우. 두 번째, 북소리만 따라하려는 경우. 세 번째, 바람만 되게 미세하게 나오는 경우. 자, 이 세 가지 경우의 대부분은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심으로 바람을 세게 안 뱉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세게 다무셔야 돼요. 일단 입을 굉장히 세게 굳건하게 이렇게 다무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마치 내 입에 있던 바람이 진짜 마지못해서 앞에 있던 촛불을 끌어나간다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세게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소리가 나도 솔직히 말해서 성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도 했는데 이렇게 연습하셔도 저처럼 소리가 안 나신다면은 아까 두 번째 댓글을 남겨주셨던 민재씨님처럼 아마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나오는 소리가 다르다고 해야 하나? 저런 소리가 안 남.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비트박스를 한 지 19년 차예요. 지금 강좌를 찍으면서도 제가 하고 있는 이 비트박스는 최대한 초보자들이 소리를 냈을 때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게 가장 정석이다 라는 것에 근접하게 내는 거고요. 원래 제가 내는 비트박스 소리는 이렇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들으셨을 때는 더욱더 저처럼 소리가 나는 건 더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제가 보여드린 것은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완벽하게 소리가 난다면 천재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재능이 있으신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비트박스를 맨 처음에 배워서 연습했을 때 지금처럼 소리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 하루에 10분, 20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비트박스 연습을 하루에 합쳐서 하루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초 해보고 샤워하면서 한 20초 해보고 밥 먹다가 하면 안 되겠죠? 밥 다 먹고 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따라 해보고 그러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동안에 또 한 10초 해보고 그 다음에 길 가면서 버스 정장에서 20초 해보고 저는 이렇게 하루 짜투리 시간에 거의 일부를 조금씩 비트박스를 연습하면서 처음에 한 1년차 될 때까지는 하루 한 10분? 15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하루 통틀어 가지고요. 그렇게 연습을 한 1년 정도 하니까 소리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뭐 이 북소리라든지 하이햇 소리라든지 숨을 마시는 림샷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1년에서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5년이 됐을 때는 5년차 때는 소리가 1년차랑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5년차에서 10년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소리를 낼 때 발성법 자체가 아예 바뀌게 됩니다. 힘을 조금만 줘도 완벽하게 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소리가 더 크게 나고 이런 식으로 좀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저는 그런 상태를 지금 현재 19년차가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일부러 소리를 맨 처음에 연습하면 이렇게 날 것이다 하고 좀 최대한 대표적인 중심 사례로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거지 무조건 저처럼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연습하시고 계신 소리 있죠. 제가 알려드렸던 그 발성법대로만 소리가 나고 있다면은 저랑 똑같이가 아니라 비슷하게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나고 있다면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요. 그 상태에서 계속 반복 연습을 해나가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맨 처음에 시작은 초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트박스만큼은 제가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시작했을 때와 그리고 하루에 10분, 5분 짜투리 시간에 조금씩 이게 시간을 공들여 투자한 다음에 그게 1년차가 됐을 때는 진짜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비트박스를 하고 있어요. 소리부터도 달라지고 박자도 달라지고 구사하고 있는 비트박스도 달라질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가지고 뭔가 내 소리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내지? 막 이렇게 비교를 하시기보다는요. 제가 알려드렸던 방식하고 제가 알려드렸던 박자들을 좀 더 집중하면서 연습하시면은 제가 장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저처럼 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보다 소리가 더 예쁘게 잘 나오고 계세요. 그러니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요. 반드시 꼭 힘내서 파이팅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댓글을 남겨주셨다는 거는 제 강좌가 굉장히 와닿았고 뭔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과 욕심이 생겼고 관심이 생겼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트박스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배워보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너무 뭔가 비교하지 마시고 천천히 연습하시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고 점점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그 과정을 즐기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미 오래 하면서 예전에 그 설레임이 가끔씩 그리울 때가 있어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비트박스 하면서 소리가 변하고 발전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가 되게 그립습니다. 비록 지금이 소리가 더 잘 나고 지금 실력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압도적이지만 그래도 예전에 그 비트박스 할 때 모르는 걸 배우고 소리가 좋아지고 그리고 박자감도 늘고 막 이런 저의 그 성장의 과정들에서 저는 학창시절을 굉장히 즐겁게 보냈었거든요. 지금 느끼시고 있는 그 과정은 나중에 비트박스 하면서 실력이 늘으셨을 때 가장 그리운 순간이 되실 겁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오늘의 영상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요.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쇼핑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영상 설명란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시거나 또는 필요한 물건을 검색하여서 구매하셨을 경우 구매하신 금액의 일부 금액은 저희 채널에 후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저희 채널을 운영하고 더욱더 유익한 영상,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시든지 간에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뭐 여기 금액이 더 비싸다든지 아니면 뭐 금액이 좀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강좌 영상도 보시고 그리고 필요하신 물건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둘러보시고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강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